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기도 파주 돼지 농가에서 10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닷새 만에 또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네, 최소라입니다. 네, 국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신임 최기영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입니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의 국정 운영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최 장관은 인사 말씀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처로 R&D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고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출석을 정권 비호라고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조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국감 시작 전부터 날선 공방에 나선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대책 방안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최근 채용 비리와 연구 부정 의혹 등 각종 비리가 불거진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포털 실검 등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권 흠집내기에, 여당 의원들은 정공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 국감은 오늘 과기정통부에 이어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태풍이 애초 예상보다 빠른 개천절 자정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 시간인 새벽에 남부 내륙을 관통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호 미탁은 태풍의 눈은 보이지만 구름 형태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강한 태풍에서 중간 강도 태풍으로 한 단계 약해진 겁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태풍이 상하이 북쪽까지 올라간 뒤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약화하며 태풍이 일찍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동 경로가 짧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오늘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개천절 0시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개천절 오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상륙이 빨라지면서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 태풍이 남부를 강타하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밤은 낮보다 비바람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지형 효과를 받을 경우 밤에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에 600mm의 비를 예보한 데 이어 경북 북부와 영동도 강우량을 500mm로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가, 섬 지역에는 초속 45m의 강풍이 불며 시설물 피해와 함께 해일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접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풍수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태풍 미탁의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 펌프장을 가동 태세로 유지하고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작물 조기 수확과 수산물 양식시설 안전 조치 등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태풍 미탁은 10월에 서해로 진입해 상륙하는 극히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미탁을 비롯한 가을 태풍이 최근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 미탁은 우리나라 서쪽으로 큰 원을 그리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도 동쪽을 거쳐 남해로 진입했다면 18호 태풍 미탁은 오히려 더 서쪽으로 이동해 서해로 진입하는 겁니다. 10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무척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가을 태풍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궤도를 추적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9월에 발생해 영향을 준 최대 태풍은 2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탁까지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태평양고 기압이 굉장히 이 일종의 예보관들 표현에 따르면 버티고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지금 열려 있다. 이런 가을 태풍은 최근 들어 특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각각 2개의 가을 태풍이 영향을 줬는데 태풍 차바와 콩레이는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가을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슈퍼태풍급 가을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는 만큼 주민 강제 소개령과 같은 선제적 방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미탁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이용 시설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고리와 한빛, 한울, 월성 등 4개 지역 사무소가 참여해 사전 점검 계획을 보고하고 태풍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습니다. 엄재식 위원장은 태풍이 한반도 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선 태풍의 피해를 미처 복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 소식에 더 막막합니다. 아직 방치된 강풍 피해 현장과 함께 강풍 대비 요령을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 사이로 수돗물을 튼 듯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초 태풍 링링이 덮쳤을 때 아파트 지붕을 덮은 외장재가 강풍에 날아간 겁니다. 아직 수리도 하지 못해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데 또다시 다가오는 태풍에 걱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비만 온다 그러면 일단 출근을 못 하니까. 왜냐면 복구해준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붕이나 축대 등 시설물 점검과 보수가 중요합니다. 잦은 비로 약해진 곳들을 미리 보완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풍에 깨질 수도 있는 창문도 미리 손보는 게 좋습니다. 테이프로 창문 전체를 고정하는 것보다 신문지 등으로 틈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된 창문들은 그 틀하고 이 창문 안 맞아서 덜컥덜컥 하잖아요. 그거를 움직이지 않게끔 신문지를 그 공간을 메꿔 놓는다든지 해서. 외출을 삼가는 것도 태풍이 올 때 중요한 안전 요소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간판 등이 떨어질 때 전깃줄을 건드리면 감전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역 번호의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도 파주 돼지 농가에서 10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닷새 만에 또 확진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농가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어제 돼지 1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파주시에 신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곧바로 정밀 검사에 착수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10번째 확진입니다. 파주에서는 지난달 17일에 이어 24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9번째 확진 이후 닷새 만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매몰 처분되는 돼지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돼지 2,4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km 안에는 9개 농장에서 돼지 1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를 매몰 처분한 것을 고려하면 모두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국내 사육 돼지 수의 1%에 가깝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병함에 따라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파주 적성면의 또 다른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신고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와 바람 때문에 소독 작업은 소용이 없어지고 바이러스가 멀리 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양 소독제로 쓰이는 생석회 공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쉼없이 가동했던 이 공장은 태풍의 북상 소식에 힘든 임무가 더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를 대비한 물량 확보입니다. 24시간 지금 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하루에 생산되는 건 한 1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돼지 농가에 몇 차례씩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석회는 5cm가량 두껍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비와 바람에는 모두 녹거나 날아가 버려 무용지물이 됩니다.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돼지 살처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농가 주변과 강화군 돼지 9만 7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체나 분유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걱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이를 막습니다. 매몰지의 배수로나 물타리 등은 방역단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농가 주변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의 참여를 자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고 WTO 양자협의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일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 금수 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기체로 허가가 난 품목인 반면 불산액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프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유독 차별적으로 적용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 조치입니다.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도 어긋나는 만큼 WTO의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WTO 양자협의 등에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이 중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의 효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는 태양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분해 광전극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촉매로 쓰이던 비싼 백금 대신 여러 금속으로 만든 얇은 층 구조의 물질, 디켈 코게나이드를 계단식으로 쌓아 촉매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전자 흐름이 개선돼 효율이 3배에서 2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다중층 디켈 코게나이드 방막형 촉매가 친환경 수소 생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래형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계산이 수십만 배 빨라서 이에 걸맞은 보안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 국내외 연구진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신 전자의 물리적 특성을 기억 소자로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 엄청난 성능으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형 양자 컴퓨터 개발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에 대비한 보안 기술 개발에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암호체계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도 하기 힘들고 개인정보 보호도 완전히 노출이 되죠.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외 연구기관과 양자 컴퓨팅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여는 등 양자 컴퓨터 보안 기술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보안 강화를 위한 국내의 협력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보안이 뛰어난 암호를 발굴하고 해킹에 대비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진들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이전에 내성 암호를 개발하고 암호 위험성 연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will provide many opportunities across many areas to make things better. Again, in healthcare, in financial services, quantum computing can provide some great opportunities for new technology. 미래의 컴퓨팅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보안 환경을 만들고 미리 암호의 보안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 개발에 전 세계 연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미생물도 기준치보다 최대 3,200배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비눗방울 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 장난감도 다양합니다. 총처럼 생긴 것도 있고 기다란 막대도, 동물 모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눗방울 장난감 23가지를 수거해 분석했더니 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보존제가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3개 중 3개 제품에서 왕고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CMIT와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제품을 포함해 3개에서는 미생물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한 제품은 미생물 수가 330배를 넘고 곰팡이를 포함하는 효모와 사상균이 3,200배나 나왔습니다. 피부나 호흡기, 눈 등의 이제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들입니다. 또 효모나 사상균 같은 것들도 역시 곰팡이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토피와 같은 것들의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거나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비눗방울 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놀고 나면 빨리 씻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얼마 전 가수 고 김광석 씨, 고 유재하 씨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홀로그램 기술 덕분입니다. 요즘엔 문화, 예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홀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의 과학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